주변의 텃밭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수십 년째 일편단심 제초제 사용을 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제초제 사용이 넓어져 가는 분도 많더군요. 이번 영상은 텃밭 농사 짓는 분 중에서 저와 같은 분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보면 농사를 수십 년 지어도 제초제 제대로 사용하는 분 그리 많지 않더군요. 지금 원리와 함께 쉽게 이해하도록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데는 이런 제초제, 저런 데는 저런 제초제 하고 무의미하게 알고 있으면 잊어버리거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의미나 이치를 알고 있으면 헷갈림이 적습니다. 그딴 거 모르고 농약방에 가서 이러한 데 치려고 하니 알맞은 제초제 달라고 하면 되긴 합니다. 농약방이라고 파는 농약 성질 모두 꿰뚫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나무 머리를 빌리려 하면 죽이 되든 밥이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가 됩니다. 서로 농약방 주인이 잘 알고 적합한 제초제를 구했다 하더라도 제초 원리를 모르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위에 제초제 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농약방 한 캔에는 수많은 제초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선택성 제초제와 비선택성 제초제로 나누겠습니다. 선택성 제초제란 이름 그대로 선택하여 제초한다는 농약입니다. 뿌리는 곳은 어떤 놈은 살게 두고 어떤 놈은 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로 비선택성이란 이 농약이 묻은 것은 이놈이고 저놈이고 깡그리 죽인다는 뜻입니다. 농약병에서 살충제는 녹색, 살균제는 분홍색이라면 일단 제초제는 노란색과 빨간색입니다. 노란색은 선택성 제초제이고 전체가 빨갛거나 일부가 빨간 것은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나오지만 어떤 제초제는 언뜻 보아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 꼭 선택성인지 비선택성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살려야 할 놈을 죽이면 다음 대책은 없습니다. 선택성이든 비선택성이든 식물의 자란과 특성에 맞추어 개발되다 보니 동물에게는 점점 피해가 적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이나 엽록소 생성을 방해하거나 호르몬 교란으로 제초력을 갖습니다. 선택성 제초제는 어떻게 하여 죽일 놈, 안 죽일 놈을 구분하는가? 바로 식물의 구조와 자람이 다른 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은 구조도 자람도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성 제초제 중에는 흔히들 발행이 제초제라고 널리 알려진 외떡잎 식물은 죽이고 쌍떡잎 식물은 살리는 제초제입니다. 도라지밭에 제일 골치 아픈 잡초가 잡초대장 발행입니다. 여기에 살포하면 발행이나 강아지 풀 등 외떡잎 식물은 점차 그 세력을 잃고 고사하는데 다른 광엽 잡초는 당연히 뽑아야 합니다. 이걸 발행이 잡는다고 옥수수밭 같은 외떡잎 작물에 치면 절단나죠. 그 반대인 제초제도 있습니다. 외떡잎 식물은 죽이지 않고 쌍떡잎 식물만 잡는 것도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 잔디밭에 토끼풀, 쑥 같은 광엽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등으로 쓰입니다. 선택성 제초제를 구입할 때는 죽일 놈, 살릴 놈을 잘 구분해야 하므로 상황과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야 맞는 제초제를 줍니다. 샀다고 안심하지 말고 꼭 읽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작물이 심어진 밭에 어떤 잡초가 올라와서 골치 아프니 거기에 맞는 제초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쌍떡잎 식물에 쌍떡잎 잡초를 잡거나 외떡잎 작물에 외떡잎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차를 두고 살포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디밭에는 잔디보다 일찍 올라오는 잡초가 많습니다. 이때는 잔디 제초제는 물론 이행성 제초제를 제외한 다른 제초제를 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이놈저놈 가리지 않고 깡그리 죽이는 것인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스타와 건삼이죠. 사실 이런 농약은 글로벌 농약회사에서 원액을 사서 나름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똑같은 성질의 농약이라도 국내 회사마다 달리 이름을 붙이므로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바스타라 근사매와 똑같은 제초제라도 값이 더 싼 것이 있으므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죠. 그러면 같은 농약인데도 왜 값 차이가 나나? 이건 광고비를 얼마나 지출하는가에 달렸죠. 비선택성 제초제 중에서도 바스타같이 땅 위에 올라온 잎과 줄기만 고사시키는 비이행성 제초제와 근사묘같이 그 약 기운이 잎과 줄기를 타고 내려가 뿌리까지 몽땅 고사시키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비록 위에 올라온 잡초만 죽여도 몇 개월 가니까 그동안의 작물이 자라니까요. 비이행성이라도 생장점이 땅 위에 있는 1년생 잡초는 몽땅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쑥이나 토끼풀, 칡 등의 생장점이 그 밑에 있으므로 약기운이 그곳까지 내려가야 확실히 고사시킬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이행성 제초제를 쳐야 확실히 고사시킵니다. 분류 방법은 한 가지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뿌리는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선택성, 비선택성, 그 중에서도 비이행성, 이행성 제초제들은 잡초 잎에 뿌립니다. 앞에서 실컷 얘기한 이런 제초제들은 경렵 제초제라고 합니다. 이 제초제를 칠 때는 치는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치는 농도입니다. 정해진 농도보다 묽으면 효력이 적습니다. 근사미처럼 이행성 제초제는 잎에 뿌리지 않아도 아래로 이행하므로 줄기나 뿌리를 잘라 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처럼 올라온 잡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잡초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토양처리제, 토양제초제라고 합니다. 이 토양처리제를 뿌려놓으면 그 이후는 잡초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잡초가 광발화 종자이므로 햇빛을 차단하여 발화를 막는 것입니다. 잡초의 발화를 막으려면 일정 두께 이상의 막을 형성해야 하므로 이 토양처리제를 칠 때는 치는 농도도 중요하지만 치는 양을 지켜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해살이 수꾼처럼 그대로 올라오고 또 뿌려놓은 씨앗이 광발화이면 이것도 햇빛이 차단되니 발화하지 않으므로 꼭 뿌리는 씨앗은 광발화가 아닌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광발화 씨앗을 뿌리려면 작물이 발화하고 뿌려야 합니다. 여하튼 이 원리는 햇빛을 막는 막을 형성하므로 뿌린 뒤에 땅을 뒤집거나 밟으면 그만큼 막이 부서져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상황에 맞게 제초제를 잘 선택하였더라도 치는 방법이 바르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제초제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도 다른 작물에 튀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잠깐 태우는 격입니다. 여기처럼 노즐에 삿갓을 씌워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근접 살포해야 합니다. 농약 분무기도 따로 정해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따로 정하여도 사용 후에는 꼭 씻어놓고 맹물로 공회전을 해서 약대나 노즐에 묻어있는 약을 씻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비선택성 제초제 같은 것을 쳤다가 선택성 제초제로 바꾸면 통에 묻어있던 비선택성 제초제가 작물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요.